아우 복잡복잡 아이들이 이제 또 입장을 하네요. 옷 똑같이 입었어. 쌍둥이인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본데요? 네. 또 있어 아이가. 셋째까지. 아니야. 아 이제 입장하네요. 첫째 입장, 둘째 처음 입장, 입장하는 것 같아, 진짜. 셋째. 셋째. 이제 어이구. 마지막이겠죠? 셋째가? 그러니까 확실히 어머님 갖고 있는 짐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들어오기가 힘들어. 뭔가 현관에서부터 다르네요. 셋째는. 아니 왜 집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힘들어? 안아달라고. 안아서. 싱크대 넣어놔서. 잠깐만. 기어다녀. 아까 기어다니는 친구는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돼, 멈춰놔요. 넷째가 있나 봐요. 아, 셋째가 아이고 막내를 괴롭히네. 범찬이군요. 네, 셋째가 범찬인가 셋째 봐요. 범찬이. 근데 막내를 조금 괴롭히네. 범찬이가 지금 싸움꾼이 좀 돼가지고 보세요. 엄마도 때리고 동생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범찬이가 눈에 보이면은 울고 키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울고 키워요. 자기 보호해달라고. 그 어린아이도 그지. 이 까닭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 너무 웃겨. 야 이거 약간 저 육식동물 앞에 초식동물 같지 않아요? 예? 굉장히 조심조심 다가왔다가.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유. 그리고 카메라 눈치 보는 거. 좀 말려야 되는데, 우리 형이 좀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아이가 힘 조절을 할 나이는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앉다가 자 이게 아빠 간다 이러면 쭉 이렇게 끌어안으면 아 이렇게 해요 애들이 아 하면서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 아, 아버님께서 아이들 또 엄청 좋아하시네요. 나름대로 이론이 있으시네요. 네. 색칠. 야 이거는 잘 모르고 보면 그냥 어린이집 같은데. 사형제. 잘 모르고. 진짜 사형제잖아요? 야. 아니. 아 이모. 그 와중에 전화도 받으시고. 아 맞다, 나 전화하고 까먹었다. 그러실 수밖에. 까먹지. 옆에서 저렇게. 아우. 아니 이거 엉아 거 범찬이는 색칠한다며. 첫째랑 둘째는 얌전하네요. 얌전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러네. 셋째 범찬이가요. 그죠? 움직임도 많고. 책상에 올라가서. 엉아 거. 엄마가 또 잘라줄게, 알았지? 기다려봐. 감출 수가 없어. 이 한숨을 감출 수가 없어. 아 어떡하면 좋아. 오 범찬아. 안 돼.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리고 나머지. 어머, 저 바닥에 칠하는 거예요? 왜 바닥에 도배장 붙일 게 있나 보지 뭐. 아이고야. 지금 먹을 갈듯이 저렇게 풀을. 바닥에 칠하면 안 돼. 야. 야, 뭐 눈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네. 깜짝아. 내가 널 데리고 진짜 뭘 하는지. 아빠 보고 싶다. 식은 전이시구나. 진심이. 야. 다형제를 야, 진짜 키우시느라 대단하시네요.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두 분을 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저희 집에 독수로 형제를 맡고 있는 독수로 형제를 키우고 있는 예. 제갈기동이라고 합니다.
오영재는 오영재면? 본인을 포함한 거죠 지금? 독수리 오영재 4호가 네. 원래 여자지 않습니까? 백조의 그 가면을 쓰고 아, 있는. 예. 그래서 엄마가 4호고요. 1호부터 5호까지 해서 독수리 오영재를 제가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 생각하시는군요. 좋다. 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거기 나오면 이제 박사님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뭐. 예. 옆에 계신 또 우아한 백조 어머님 소개를 받으셨는데 직접 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범석이 범수, 범찬이 범아 엄마인 차정민이라고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야, 요즘 말로 정말 애국자라고 하죠. 그럼요. 그렇죠? 예,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참 힘든데 심지어 4형제를 낳고 키우고 계시는데 두 분의 나이 차이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예, 좀 나죠. 네, 나는데 16살 차이가 납니다. 16살 차이. 오, 그렇군요. 남편이랑 저랑 16살 차이가 난다고 혹여 불륜이나 예, 재혼한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오해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네,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게 아니고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예, 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전혀 점. 아닙니다. EBS 부모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셋째에 대한 그럼 고민부터 저희가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카메라 앞에서도 우리 막내를 좀 이렇게 때리고 약간 괴롭히는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선생님 세 분? 아니 일단 왜 얘들 어르신들이 뭐 이런 아이면 열도 키울 수 있어 뭐 그런 순한 아이들이 지칭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웃으시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 4명이 한결같이 저렇게 다 순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셋째 때문에 나오셨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신기한 거는 첫째랑 둘째랑 막내예요. 네. 어떻게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오디오 꺼놨나? 우리가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가 저렇게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목소리가 더 좀 크게 더 우리가 더 많이 들릴 수 있어야 될 텐데 한번 이게 웬일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아, 범찬이만 보면 범찬이가 그 현관에서부터 요구사항도 되게 정확하고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커서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유독 힘든 아이가 충분히 왜 범찬이를 신청하셨는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범찬이가 다른 집 가정에 있었으면 어떤 아이였을까를 보면 너무 평범한 아이인 거예요. 저 정도가 네, 너무너무 평범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는 생각까지도 조금 사실은 들었습니다. 범찬이가 범아만 해주지 말고 저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를 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팔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범찬이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범아를 계속 울게 냅둘 수도 없고 좀 그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샌드위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중간에 낀 애들. 위에는 형들이 다 이렇게 사랑을 뭔가 그 선점을 하고 있고 또 막내가 또 태어나서 자기를 위협하고 이렇게 약간 중간에 끼어가지고 위협감을 느끼는 건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라기보다는 약간 생존에 대한 위협? 이제 나는 버려지나? 나는 이제 동생마저 생겼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약간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감 때문에 아이가 너무 불안해지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동생을 처단하고 싶어서 이렇게 때리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훈육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범찬이가 4형제 속에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봤잖아요. 오로지 범찬이만 본다면 또 어떤 모습이 보일지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나요. 엄마 이거, 엄마 이거. 뭔가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죠? 네. 뭔가 해달라고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가 많아요. 범찬이가 유별나게. 다 범찬이 목소리죠, 지금? 다른 소리는 꺼놓은 거 같아요. 다른 소리는 들리지가 않네요. 우리가 내복 입을게. 내복 빼고 벗는 거야. 빠방 해. 일로 와. 이거 두꺼워, 지금 덥단 말이야. 아이고, 자기 거기 안고 싶다고. 그치, 지금 동생이 안고 있으니까. 지금 보는 것도 힘들어. 동생을 안고 있는 거. 응, 맛있어?
이제 기분 좋아졌네. 아프지? 하나가 많이야. 범찬이 사과 줄까? 뭘 이렇게 신나게 돌리고. 진짜 엄마 옆에 그냥 딱. 진짜 엄마 껌딱지네요. 네. 이건 어쨌든 뭐 그냥 거의 관찰 카메라처럼 정말 지켜보고. 엄마 옆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딱 그렇게 좋을 것 다리까지 올려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딱 그거네.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예.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범찬이만 이렇게 따라 보니까 두 분. 솔직히 이제 범찬이가 이거 할 때마다 저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한번 보고 제일 하고 이게 좀 많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가 좀 소외감을 느껴지지 않았을까. 네, 저 그 생각이 좀 너무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머님이다. 예. 아유, 나 우리한테 너무 요구를 많이 하네요가 아니라, 아유, 우리 애가 소외감을 느꼈나? 라는 걸 또 느끼신 거예요. 계속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애는 엄마 왜 나를 안 봐주지 이런 느낌이 또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범찬이? 제가 좀 더 범찬이를 많이 안아줘야겠다. 어우, 야, 두 분께서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지금 범찬이를 너무 잘 이해하고 계셔서 범찬이의 마음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또 화면 보니까 더더욱. 그래서 나 좀 쳐다봐줘, 나만 쳐다봐줘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땡깡 부린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면 이제 더 큰 뭐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봐도 이 엄마 손은 두 손밖에 없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이 네 형제가 딱 있으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이 구획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찾을 때 있죠. 엄마 이거 할 때 눈만 봐도 돼요. 고개만 돌려도 되는데 고개를 돌려서 눈 마주치는 게 잘 안 돼요. 이거 오빠 보자. 엄마 아빠. 일로 와 내복 입게 일로 와. 엄마 아빠. 이리 와 내복 입게. 내복 빼고 벗을 거야. 엄마 아빠. 빠방 해. 일로 와.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딴 데를 쳐다보니까 더 센 거 하려면 한 대 치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대단한 뭐 안아주고 이런 거 안 해도 눈 맞춤, 따뜻한 미소, 아 그랬어 하고 얼굴 마주 보는 거 요것만 해도 충분해요. 어떡하지? 속상하겠네. 마음까지 감정까지 읽어주면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 혼자 아이들 4명을 다 육아해야 될 때가 많으신가요?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 저 혼자서 육아를 하고 있어요. 출장도 가시고. 예. 출장을 가면 기본 일주일이요. 아이고. 네, 1박 2일 뭐 이런 출장도 아니고요? 네, 외국으로 좀 출장이 좀 잦아서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 그래서 아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출장을 갔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굉장히 또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반겨주실 것 같은데 자, 과연 아빠가 퇴근한 후에 집에 돌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시죠. 엄마 아빠 왔어. 엄마. 야, 이거 치우라고 빨리. 밥 안 먹어? 치워 빨리. 들어오자마자 잔소리. 치워. 건너. 근데 실은 눈 딱 들어오면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그죠? 텔레비 끈다. 텔레비 리모컨 내놔. 리모컨 내놔. TV 꺼. 니네 자꾸 TV 보고 이거 안 치우잖아. 범수도 책 누가 다 이랬어. 이제 책 집어넣어 빨리. 집에 오자마자 그냥 거실 정리 일 좀 할게. 시키겠네요. 일 좀 할게. 언제는 말 얘기하고 이랬었어. 알았다. 말 안 하지 요즘에. 두 분 아직 눈도 안 마주치셨죠? 그죠? 마주쳤어요. 마주쳤어요? 그래요? 엄마가 쉬는 시간. 아이고. 아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주셔야죠. 숨어서. 아유. 얘들아 밥 가져가자. 계란밥 아니야? 옮겨요 다? 어우. 평소에도 저렇게 시키세요? 어우, 잘한다. 자기 몫을 잘하네요, 진짜. 좋은. 예.
그러니까. 오, 야. 상 정리하는 거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지? 도와주시지. 괜찮아, 엉아. 이제 옷 갈아입고 급한 나오시네. 일이 있으셨어요. 엉아 옆에, 엉아 옆에, 엉아 옆에. 내 거는 엉아 내 거는 오빠 그 꼬랑이 내겠잖아. 얘 아, 이제 꼬맹이들도 다 자기 거 가져가는데. 독수리 오형제가 아닌데요. 아니 자기가 좀 챙겨요, 자기가. 그게 오형제가 아니네. 물티슈, 물티슈, 오빠 물티슈. 아, 누나 미안해. 뭐예요? 새거다. 저울이죠? 엉아 옆에 가서 앉아. 저울? 시계인 거 같아. 저울같이 생긴 시계. 지금 뭐 갖다 시계요? 놓으신 거예요? 아 이거 이 시간 안에 20분 주는 거예요. 밥을 다 먹으라고. 네. 아, 타이머. 아버님 군인이세요? 야, 똑바로 앉아. 앉아. 살짝 앉아. 반항했는데 지금. 범찬이죠? 우리 들고 와가지고 말. 오. 딱 앉아서 먹으라 해. 아유. 저는 아이들 훈육을 해요. 근데 훈육을 하는데 훈육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구두솔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긴 거. 소리군요, 아까 이게. 발바닥을 한 대 한 대씩 때려요. 6분 남았다. 범찬이 3분 남았다. 빨리 먹고 주스 마셔야지. 범찬이 2분 남았다. 나도? 범찬이 도와주자. 빨리 먹어. 아빠 온다. 빨리 먹어, 주스 마시자.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는 다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가 제가 계속 소화 불량이 될 것 같아서 일어나. 일어나. 조용. 범수 일어나. 일어나. 일로 와. 일어나. 일로 와. 일로 와. 왜 울어? 말 똑바로 해. 그래, 2개지. 하나 줘. 갖고 와. 하나 줘 얘기해 말로. 앞에 너도 다 갖고 와, 범찬이가. 그리고 왜 장난감 둘 다 네가 다 가져? 거기 말고. 근데 내가 이거 좀 누나만 범찬이만. 주려고 그랬으면 주면 되잖아. 어? 갖고 와봐. 누가 침대 올라와서 지금 장난감 갖고 놀아? 폭풍이 한번 몰아치고 누워. 갔어요. 똑바로 누워 범찬이. 멈추잖아 무서워. 뭐 무서워 시끼야. 누구 셋이서 같이 하는데 또.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애들 저렇게 나란히 누워 아, 있으니까. 불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꺼버리시네요. 미등도 없이. 아, 저희 화면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아, 너무 불이 까맣게 끄신 거구나. 되니까 심야 괴담을 약간 미등이라도 있지 않나? 저 누구 부르죠? 제가 저기 앉아서 아이들 다 잠들 때까지 핸드폰. 앉아서 이제 핸드폰으로 소설책을 보고 있는. 예. 진짜 감시.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형제를 컨트롤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다정다감보다는 약간 그죠? 아버님만의 훈육법이 있으시네요. 네, 그냥 선을 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저한테 어떤 짓을 해도 다 넘어가는데 예. 이 선을 넘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얼굴 이상을 때린다거나 예. 뭐 그 뭔가를 하여튼 뭐 만지면 안 되는 거를 만진다 위험한 뭐 예. 그런 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차 없이 그냥 훈육이 하고 예.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상황을 들어보기도 하고 좀 유도리 있게. 오, 알겠습니다. 집안 내에서는 약간의 군기반장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아버님의 집에서의 이 훈육법 찬성하십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애들은 나중에 좀 애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네가 평생 애들한테 끌려다닐 거면은 그렇게 하라고. 예, 저 이 말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알겠어. 아,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끌려다닐 순 없지. 해서 좀 세게 갈 때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아버님의 퇴근 후의 집안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문가 선생님들께 여쭤보기 전에 갑부모단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실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 계실까요? 처음에 아버님이 인터뷰 하시면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꽉 안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때 막 웃으시면서 그 미소 짓는 모습이 진짜 아이가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VCR에서 집에 딱 오시자마자는 그 미소 띈 그 순수한 아버님의 모습이 어디 갔지? 맞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게 어디 갔지 할 정도로 너무 좀 깜짝 놀라서 다른 분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살짝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이들 확 안아주고 싶다고 막 초반에 그러셨는데 혹시 또 다른 우리 가포무단 여러분 계십니까? 일단 아버지께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저런 어머님을 이렇게 얻으신 게 예. 저 같으면 막 폭발해가지고 한시도 못 참았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너무 내 아이를 힘들게 잘 보살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단은 감동을 받았고 구두 주거 그거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뭐 말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이 그 주걱으로 맞지는 않았어도 그 주걱을 보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저녁 식사 때 일어난 일부터 짚어보죠. 밥상에 타이머를 하나 딱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권 교수님? 아니 제가 좀 아버님 좀 변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좀 이렇게 너무 공격을 거의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요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것 자체가 맞아요. 우리 아버님이 아이들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저는 충분히 느껴져요. 근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님이 아이들에게 요만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가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뺏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네. 저 시간이 제일 즐거워야 되는 시간이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밥 먹으면서 웃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사실은 즐겁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 분위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었어요? 저게 분위기가.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밥을 먹을 때 타이머를 한 적도 없었고 그냥 뭐 훈훈하게 이렇게 여느 가정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텔레비를 틀어놓고 나니까 아이들이 텔레비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밥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식사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TV를 못 보게 하시는 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즐거움을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즐거움은 다 포기하고 20분 안에 먹는데 지금 집중하시잖아요. 게다가 맴매도 갖다 놓고 봐, 먹어. 그러니까 이 맴매는 안 때리시지. 그게 아니라요. 맴매를 갖다 놓은 거는 범찬이가 이거 음식을 들고 자꾸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즐겁겠냐고요. 지금 2분 남았다 보니까 범찬이가 막 그냥 꾸역꾸역 먹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떠올리면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기보다는 굉장히 아까 오죽하면 엄마가 소화불량 될 것 같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밥 먹을 때 떠든다고 혼내는 거. 박 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워낙 이제 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를 위해서 좀 더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 내가 없는 동안 또 아내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통제력과 수용력의 균형을 조금 잡으셔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만큼은 통제력보다는 수용력이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식사를 할 때는 좀 더 수용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거를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면 이거 몇 분 남았어 이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그걸 같이 좀 해주시면서 좀 아이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 식사 시간만이라도. 네. 근데 우리 청 교수님은 조금 심각한 표정이신데. 두 분한테 서포트 많이 받으셨으니까. 저는 아버님의 말과 행동이 매우 다르세요. 사랑한다 그러고 말씀은 선을 넘는 행동 아니면 나는 다 포용한다고 하고 그런데 전혀 실천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버님.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강압적이고 제압적인 말투가 툭툭 나오세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렇게 하면 아이들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말 늦은 아이 더 늦게 되고 순한 아이들은 더 위축이 되고 범찬이는 그나마 애가 조금 강하니까
저렇게 막 하면서 아니라고도 하고 막 저는 저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범찬이가. 애가 밥 먹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구두주걱을 갖고 오는 게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게 합리화예요. 그게 선을 넘는 행동입니까? 그러면 구두주걱을 들어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제압적인 태도로 목소리로 교관처럼 할 때 아까 갑자기 얼음 드는 거 보셨죠? 우리 범수.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그게 무슨 뭐 별일도 아닌데 애들이 뭘 때리기를 했어요. 누구를 뭐 욕을 하기를 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아버님이.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뇌를 마비시켜요. 두려움에 쩔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표현을 못하는 애가 될 수도 있어요. 구두주걱은 당장 없애세요. 없애시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아요. 저거는. 때리지 않았다 그래도 저거는 위협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저걸로 컨트롤이 통제가 되거나 애가 행동이 잡히는 건 진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지금 아까 독수리 오형제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어머님은 딸이 아니에요. 엄마는 부인입니다. 부인이면 아이들 4명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아빠로부터. 여보 그 말 너무 세. 애들 무서워하잖아. 애들이 말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완충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아빠를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냥 아빠한테 다 맡기고 계세요. 버퍼 역할을 못 해주고 계세요. 보호 역할을 못 해주고 계세요. 균형이 지금 완전히 깨져 있어요. 부부가 뭡니까? 밸런스를 맞춰야지. 둘이 같이 양육을 하는 건데. 좀 분위기가 좀 숙연해졌는데 예. 두 분이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님께서도 충분히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테고요. 네, 지금 예. 뭐 공감하고요. 네.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데 하지만 그 전에 저희와 이제 제작진들과 함께 찍은 촬영에는 아버님만의 훈육 철학을 또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예,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발바닥을 때리는 이유가 이제 뭐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발 지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압하는 것처럼 어머니 웃음을 네, 약간 강도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제가 훈육을 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 발바닥 이상 넘어오게 되면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발바닥을 내가 정했으면 그냥 발바닥까지만 이렇게 훈육을 하고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발바닥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는 아이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제가 약간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바닥 왜 지압된다고 예전 선생님들이 그런 거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어요. 네, 학교 다닐 때 그죠? 발바닥 맞으면서 예. 이거 지압되는 거니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선생님들 그런 분도 계셨고. 중고등학교 때 많이 맞았죠. 예. 훈육과 체벌은 다른 겁니다. 아버님이 말하는 건 체벌이에요.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버님은 그걸 훈육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훈육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잘못된 행동 대신에 그걸 대체할 어떤 다른 대안과 기회를 애한테 주고 그 좋은 행동, 대체된 행동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겠죠? 발바닥 하나로 때려서 바로 되는 건 그거는 훈육이 아니겠죠? 그렇게 빨리 되질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훈육이라는 건. 체벌은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응징을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벌과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얼음을 만드는 거예요, 애를. 제압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부모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미숙해서 그래요. 안 때리고 옆에 두기만 하는 건데도 그게 무슨 체벌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체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협을 주는 건 굉장한 그건 체벌입니다. 아이들을 제압시키는 것이고 즉각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부모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를 지금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내 아이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자, 저희가 사형제를 대표해서 첫째 범석이에게 살짝 좀 속마음을 물어봤거든요. 궁금해집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화가 난. 아빠는 화가 난 사람이야. 아침에 아빠가 엄청 무서워. 아침에도 아빠가 엄청 무서워? 그렇구나. 그래도 그래도 얘기를 하네. 엄마는 제일 좋아. 엄마는 제일 좋아. 그럼 아빠는 얼마큼 좋아, 범서가? 엄마는 안 좋아. 아빠 안 좋아? 진짜? 엄마만 좋아. 엄마만 좋아? 아빠는 무서워서 안 좋아? 응. 그랬구나. 알겠어, 범서가. 네. 아이고. 그래서 얘기를 하네. 아버님 약간 좀 충격 받으셨겠는데요? 예, 뭐 굉장히 좀 씁쓸하게 보고. 사실 아무리 아빠가 없는 자리라고 하지만 무서워서 표현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 아빠 무섭다 그러고 안 좋다 그러고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잖아요. 저게 건강한 거예요, 아버님.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버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식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아빠가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범석이하고 범수가 말하는 거를 거의 못 들었거든요. 지금 범석이 목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들었어요. 저렇게 말을 똑똑하게 자기 의사를 저렇게 잘 말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선 그럴 수 있었던데 어머님 영향이 참 컸던 것 같고 이제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가정이 어쩌면 아버님께서 원했던 건 권위였을 것 같은데 권위주의만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여기서 참 마무리되면 좋을 텐데 아버님의 영상 하나가 더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특집 같아.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다 털고 가자고요, 아버지.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기왕에 네네. 하신 거 다 털고 가자고요. 예, 이번에는 평일 말고 정말 아버님이 오롯이 집에 같이 계시는 주말의 상황을 저희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 앉았는데. 수월하기는 또 못 놀지 또 아이들이. 그랬어. 범수야. 엄마 봐봐. 범수야, 엄마 봐봐. 엄마 딸지. 아, 떼자면 안 돼. 범찬이죠? 안 돼. 범찬이가 근데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일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가 친구예요. 또. 넘치고. 누구 떼자 건데? 정상이야. 저기. 새끼가 아니야, 니 때려봐, 뭐. 너 때려봐. 때려봐. 진짜 때리지. 아이고, 진짜 범수야, 때리지. 가만히 안 아이고, 있을까? 아이고야. 아이고. 저걸 바라셨던 거죠? 한테 맞아 부러지기를. 아유. 아이고야. 저렇게 철푸덕이 물어. 저건 이제 억울해서. 그렇지. 엄마가 때려서 때린 거야. 하나도 아픈 게 아니고 억울해. 아빠. 가자니까. 나가. 아이고. 아, 달래러 오신 건 아니시군요. 그냥 물러나다가 이동하듯이. 그래서 기왕에 올 거면 편한 데서 울어라. 약간. 그 방인데. 덥다. 뭐 챙겨야 돼? 손수가. 애들 챙기는 거 좀 도와달라고. 저 진짜 애들 챙기는 외출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외출 준비 늦게 일어나는 것도 늦게 일어나는 거지만 화장실에서 총 1시간 30분. 그 병 아닙니까, 아버님 그거는? 화장실에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요. 그러면 잠도 좀 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책을 읽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 옷 입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2시 예약돼 있잖아. 이거 얘 대셔도 내 내기만 피곤해서. 애들 배고파서 안 된다고 우리들. 밤에서 김밥 하나 사면 되지. 어머님 참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김밥 먹였을 것 같은데. 김밥을 저도 먹이고 싶은데 안 먹더라고요. 아들이 안 먹어서.
아빠가 지금 급해 지금. 15분, 17분. 아, 또 예약된 시간이 있으니까. 20분 뒤에 나올 거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네요 여기저기에. 아니 빨간 모자만 쓰면 완전 교관인 줄 알겠어요. 야, 4명 옷 갈아입히고 이거 하시려면 진짜 힘드시겠다. 엄마 이뻐. 엄마 이뻐, 고마워. 니 그럼 가식적인 멘트 할래? 엄마 이쁘다는 게 가식적이냐. 저는 60점 엄마요. 왜냐면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엄마들 보면은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는 있긴 있는데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60점 엄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8, 90점 되지 않을까? 애들 놀아줄 때 놀아주고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물어봐야 돼. 이거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 녹화를 하면서는. 죄송합니다. 아니, 야, 어떻게 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저는 제가 그날 좀 뭘 잘못 먹은 거예요. 네. 아니, 우리 박 소장님 의견 맞다나. 자,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20점? 아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한 10점? 네. 그 정도. 네. 예. 지금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우리 육아 선배님들 중에서도 예, 우리 아빠 얘기 한번 들어봐요. 예, 예, 우리 또 아빠 대표로 김명호 아버님, 예, 영상 이제 쭉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아버님이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으로 저희 아버님 세대의 아버지 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아니다. 그죠? 우리 아버님 세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아이들의 한 4, 50년 뒤의 모습이 저와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렇게 좀 약간 엄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소통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아버지하고 아빠가 있는 집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다가와도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일이 없으니까 되게 서먹서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못 풀고 아버님하고 헤어진 게 조금 가장 큰 한 중에 하나인데 그런 한을 남기지 마시고 계속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으시니까 계속 아이들하고 소통을 계속 하시면서 관계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권 교수님은 어떻게 육아 한참 힘드실 때 화장실로 도망가셨었나요? 아니 그런 분이 좀 계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 상담해 본 바로는 화장실만의 어떤 은밀한 공간으로 도피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1시간 반에서 깜짝 놀라 1시간 반은 분명히 장애 문제가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아버님 그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이건 좀 도와줘. 근데 이걸 강하게는 얘기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까 육아 철학도 그냥 웬만하면 내가 수용하려고 하고 그냥 다 우리 남편 이야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이유 뭔 것 같으세요? 지금 그냥 영상도 보고 이렇게 혼도 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되돌이켜 봤는데요. 이거는 뭐 지극히 제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아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처럼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다면 저는 어머님께 한번 직접 듣고 싶어요. 왜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면서 식사 차리시고 목욕 다 하시고 외출 준비 시키시고 그러면서도 아빠한테 강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못 하시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차라리 이 시간이면 내가 빨리 치우고 다음 거 넘어가는 게 빠르니까 그냥 저 혼자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 이제 계속 이제 밖에 나갔다가 오셨으니까 집으로 왔으니까
좀 집에 있는 시간만이야 좀 편하게 좀 있는 게 저도 편하고 또 도와주다가 잔소리도 들을 것 같아서 아내분은 남편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은 욕구가 크신 것 같아요. 네. 내가 혼자 잘해낼 거야. 남편 보기에도 또 아이들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세요. 어쩌면 이게 되게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마 오랫동안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 어린 시절 얘기 잠깐 제가 들었는데 꽤 외롭게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부모님과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살지 못하고 할머니랑 살았던 거를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일찍 이뤄서 내 형제를 키우고 계시는 이 엄마의 그 돌봄의 어떤 양육자가 되셔서 일찍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참 자기의 어린 시절의 힘듦을 잘 승화시켜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노력하고 계세요. 어머니 그 문장완성 검사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 문장을 제가 좀 봤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멋진 엄마다. 또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멋진 엄마라고 이제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또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 멋있다, 대단하다. 그래서 저 문장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하나가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남편이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떤 이제 말이 될까? 그 멋지다는 말을 누구에게 가장 들을 때 엄마가 힘이 날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범찬이 아버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해 준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특히 결과나 수행력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고 인정할 거리가 있어야 인정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부 사이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보시면서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시간도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땀을 흘리고 옷도 이렇게 젖어 있고 이 모습조차도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 애쓰는 아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많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 남편이 내 옆에 든든하게 있는 존재구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있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머니? 평상시에 남편이 좀 칭찬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으면 자기 인정을. 예. 자진납세로 혹시 이 자리에서 칭찬보다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요. 네. 이제 그 비율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혹시 바라보시고 진짜 충분히 칭찬받아. 잘했어. 수고했다. 그리고 잘했어라는 말보다 사실 더 좋은 거는 고맙다라는 말이죠. 예. 잘했어라는 말은요, 두 사람의 부부 체계가 수평 체계여야 되는데 약간 이제 아버님이 좀 더 상위 체계에 있는 느낌이고요. 이제 수평 체계로 아내를 쭉 올려주셔서 고맙다라는 말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고맙다. 그래요. 참.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들께서도 쭉 지켜봐 주셨는데요. 우리 두 분께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